예, 05 2차 방정식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부터 배울 거야. 왜? 분명 고등수학에서 배워야 되는 1차 방정식 개념이 있는데 얘가 2차 방정식 앞에 살짝 들어가 있어요. 즉 1차 방정식 배운 후에 2차 방정식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1차 방정식을요,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1차 방정식이에요. 1원, 미지수의 개수가 1개, 1차, 최고차항이 1차인 방정식이다 라는 겁니다. 일명 여러분이 중학교 때 많이 봤던 1차 방정식을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럼 묻자. 중학교 때 여러분이 1차 방정식 되게 많이 풀었죠? 1차 방정식의 해법 뭐라고 배웠어요?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라고 배웠습니까? 1차 방정식의 해법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건 개념이 없는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심지어 1차 방정식일지라도. 근데 너희들은 대부분 1차 방정식의 개념이 머릿속에 없는 상태에서 연필이 그냥 나가면서 답을 내는 학생들이 거의 1차 방정식은 90%예요.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1차 방정식 나오면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럼 식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야? 어떻게 풀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멈춰버리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1차 방정식의 해법부터 정확하게 배우고 갑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해법은요, 나중에 꼭 기억하십시오. 왜? 지금 가르치면 되게 유치하네, 쉽네, 별거 아니네 이래요. 그 생각을 했던 학생들, 사실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의 90%는 수학 1에 들어가면 1차 방정식 문제가 나와요. 근데 1차 방정식인 줄 몰라서 못 푸는 애들이 90%야. 알겠습니까? 아무리 쉬운 개념이라도 되게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1차 방정식 땡땡 받았습니다.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라고 적어놓으세요.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즉 무슨 얘기냐? 3x 플러스 8은 5x 마이너스 17 뭐 이런 식이 있었어. 그럼 우리 이 식 어떻게 풀어야 돼요? x항은 x항끼리 정리해서 2x,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정리해서 몇입니까? 25 맞죠? 25. 그러므로 x는 2분의 25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풀었을 거야. 근데 습관적으로 갔을 텐데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1차 방정식은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몰아놓았지만 풀이가 진행이 되는구나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배우는 건 중학교 수준입니다. 자, 지금부터 고등학교 수준의 1차 방정식 개념 보도록 할게요. 자, 고등수학은요, 중학교 때 정리해 놓은 상태, 바로 어떤 상태?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거 나오면요, ax는 b야, x가 구해봐 이러면 x 뭐라고 구해요? a분의 b라고 구해요. 중학교에선 여기에서 끝이 났어요. 왜? 중학교 수학의 특징은 a하고 b 자리에 숫자를 주는 게 기본 교육과정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끔 중학교 수학에서도 막 A급 수학, 최상위 수학 보면 이 문제를 실어놓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답지에서 풀어놔. 그럼 애들은 당연히 이거 풀까 못 풀까? 못 풀어요. 그래놓고 답지를 보면서 막 자책하는 거야.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왜 이걸 못 풀었지? 자책할 필요 없어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이거 하나는 암기가 돼야 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푸는 게 아니고. 이 암기가 되고 나야지만 밑에 다양한 변형 문제, 일반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얘는 무조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기를 진행해요. 중학교 때는 여기서 끝났다면 고등학교 때는 A, B 자리가 모르는 거거든. 숫자가 아니라서. 그럼 생각해야 돼요. 잠깐만, 이 식은 양변에 A를 나눠가지고 이 값이 나온 거야. 양변을 A로 나눈다라는 얘기는 A는 절대로 무슨 수가 되면 안 된다? 0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답을 내려면 A가 0이 아니다네? 그러면 A가 0인 경우에는 어떤 답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진행시켜야 돼요. 자, A가 0인 경우 생각해보기 위해서 원식의 A 자리에 0을 대입해서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결국에 뭐야? 거꾸로 계산해서 읽어볼까? 시작! B는 0이 나와요.
걔를 한번 여기에 자연스럽게 b는 0을 거꾸로 읽어놓은 녀석을 이렇게 적어놓는다. 그러면 결국 식이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0 곱하기 x는 어머 b도 0이네? 0이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보자.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야 돼요. 1 대입하면 등식 성립합니까? 예, 2도, 예, 3도, 예, 100만 집어넣어도, 예, 마이너스 3796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x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지? 고등학교 때 용어가 좀 세련돼져요. 뭐라고 배우냐면 x는 부정이라고 배우는데 그 전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보이지 않는 식 하나. 앞으로 우리는 0 곱하기 x는 0이야. 서술형 평가는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기억할 거예요. 아, x는 0분의 0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우리끼리의 약속으로 삼겠습니다. x는 0분의 0꼴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해가 무수히 많다. 고등학교식 표현으로는 x가 부정이라는 답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선생님 부정? 부정은 아니다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부정은요. 아니다를 의미하는 이 부정과 내용이 달라. 얘의 의미는 뭐냐면 정할 수 아닐 뿐 없을 만큼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의 부정이에요. 부정의 의미가 뭐라고? 정할 수 없을 만큼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의 부정이고요. 부정은 항상 어느 상황에서 만들어진다? x는 0분의 0꼴이 부정이 돼요. 다시 뭐가? x는 0분의 0꼴. 그래서 요거 화살표를 좀 이렇게 바꿔버리겠습니다. 자, 분모는 0이 될 수 없지만 빠른 적용력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우리끼리야. 남들에게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앞으로 내가 뭔가를 푸는데 x는 0분의 0꼴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한다? x는 부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1단계 끝났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 그럼 b가 0인 경우도 있지만 b가 0이 아닐 수도 있지. 즉 위에 나와 있는 식을 부정하는 거야. 여기선 아니다의 부정이야. 이렇게 부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식은요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b가 나오게 될 거고, 자 우리끼리의 약속대로 0분의 라는 분모에 0이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상정해보면 얘는 0분의 0 아닌 숫자가 나오는 요런 꼴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묻자. 우리 여기에서 한번 얘기해볼까? x자리에 몇을로 하지 0 아닌 수 b가 될 수 있어? 없죠? 그걸 우리는 중학교 수학에선 해가 없다. 고등학교 수학에선 해가 없다를요 불능, 어우 이거는 이 등식은 만족시키는 게 불가능해. 이런 x는 없어 라고 불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는 0분의 0 아닌 수 k가 나오면 이럴 때 무조건 기계적으로 x는 불능이다 라고 요렇게 답을 내시면 되고요. 이때 x는 부정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중학교 개념이 넘어온 거예요. 반면에 x는 불능이다라는 개념은 해가 없다라는 중학교 수학의 개념이 발전돼서 이런 용어로 바뀌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얘를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가 암기가 안 되면요 더 이상의 문제풀이는 불가능해. 왜? 개념인데 이 개념조차 암기가 안 되면 응용이고 뭐고 아무것도 풀 수가 없을 거예요. 무조건 암기해 오셔야 돼요. 자, 내일 그래서 수업 시작하자마자 시험을 볼 거예요. 암기 테스트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얘가 안 되면 1차 방정식 못 풀고요. 1차 부등식도 못 풉니다. 요 개념 하나 안 되면요. 자, 어쨌든 근데 외울 때의 순서가 중요해요. 이거 외우라면 꼭 이렇게 외워오는 학생이니까 통째로 외워서 여기서부터 A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외우면 안 돼. 항상 자연스럽게 누구부터 외운다? 우린 앞으로 이런 순서로 외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앞에서부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맨 처음에 이거 보면 무조건 x는 a분의 b지. 잠깐만. 이렇게 쓰려면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돼.
그럼 분모가 0이면 어떻게 되는데? 이 식에 대입해서 0 곱하기 x는 b가 되는 상황 말이야. 거꾸로 계산해서 b는 0이라고 써요. 즉 0 곱하기 x는 0, 일명 x는 0분의 0꼴이 되면 x는 부정이구나 이렇게 외우고 이제 주어진 요 두 번째 식을 부정합니다. b가 0이 아닌 꼴이 되면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b가 나와서 x는 0분의 b꼴 되네. 이런 꼴 나오면 선생님이 무조건 뭐가 답이랬어? x는 불능이 된댔어 라고요. 요거부터 썼지. 얘부터 쓰는 게 아니야. 얘를 쓰고 그 다음에 얘로 넘어가는 거야. 요런 식으로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앞에서부터 외웠던 애들은 나중에 다 잊어버려. 왜? 자연스러운 논리로 사고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암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요 논리대로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한 애들은요 암기를 해요. 끝까지. 알겠지? 예.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x에 관한 방정식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판단한다? 무슨 문제구나 얘? 무슨 문제구나? 1차 방정식이구나요. 1차 방정식의 예법 뭐라고 가르쳤어? 시작!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예요. 그러므로 요 녀석 x항은 x항끼리 전부 이항을 해서 정리해버리면 ax-x니까 a-1 x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a가 넘어가니까 a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요렇게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정리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랬어. 고등학교 수학은 이제 적습니다. x는 가볍게 a-1분의 a 플러스 2지 라고 써놓고 생각하랬지. 분모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즉 a는 몇이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 어머, 그러면 a가 1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이제 적어놔야죠. 자, a 자리에 1 대입해보면 위에 있는 이 분수식 몇이 나와요? x는 0분의 3이 나와요. 선생님이 0분의 0꼴, 0분의 3꼴 뭐 이런 걸 익히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대입을 할 때는요. 약분되기 전 상태에 요 식에다 넣으면 답이 그냥 나와서 이게 중요한 거야. 0분의 0 아닌 꼴 나오면 얘는 볼 필요도 없지. x는 뭐 나오겠습니까? 불능이 답이 될 거다예요. 얘는 더 이상 답이 진행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야. 걔가 간단해 보이지만요. 제일 복잡한 문제였던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풀어야 돼? 시작!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정리하면 a-bx는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야.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써놓고 봐야 돼? 시작! a-b, a 플러스 b라고 인수분해 해놓으셔야 되죠. 자,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풀이 시작합니다. x는 a-b 분의 a-b, a 플러스 b야. 약분해버리면 x는 a 플러스 b라는 답이 나오겠네. 단, 이런 답을 내주기 위해서 뭐는 절대로 0이 아니다? 분모는 0이 아니다. 그러면 분모는 0이 아니다를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기선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머, 그럼 만약에 A랑 B랑 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A, B랑 같으면 약분되기 전 상태, 약분된 식이 아니야. 약분되기 전 상태에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몇 분의 몇이 됩니까? 0분의 0꼴이 돼요. 답은 뭐 나오겠습니까? X는 부정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요. x항은 x항끼리 정리해야 돼요. 정리했더니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 해서 x항은 모두 다 넘어가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상수항 정리해 보니까 A-2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왠지 이 녀석 뭐 해주고 싶게 생겼어? 인수분해. 그래서 얘는 A-3, A-2x는 A-2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위에 풀이 진행할 거예요. x는 몇이 됩니까? 계산하면 A-3, A-2분의 A-2가 되죠. 와, 요거 약분하면 결국에 x는 몇이다? A-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단, 이렇게 편하게 답을 써주려면 뭐는 절대로 0이 아니다? 분모는 0이 아니다. 분모가 0이 아니려면 a는 몇이 되면 안 돼? 3이 돼도 안 되고 2가 돼도 안 되지.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다 a는 3이 돼도 안 돼. and 5가 아닙니다. and 그리고 a는 절대로 2가 돼도 안 돼. 전제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뭘 생각해야 될까? a가 몇일 때? 3일 때도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 a가 몇일 때? 2일 때. 이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3인 경우 생각해 봤더니 x가 몇이 나와요? a가 3이면 몇 분의? 0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요 경우엔 x는 답이 뭐가 되겠구나? 불능이 답이 되겠구나요. 하지만 x가 2인 경우에 x는 몇 분의 몇 나옵니까? 0분의 0이 나오지. 즉 x는 9점이 답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위에 있는 개념만 외우면 나머지 다 쉽습니다. 자, 이 녀석도 x항은 x항끼리 정리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x는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돼서 예, 인수분해 해주고 싶게 생겼죠?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x는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x를 풀었더니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약분해주면 x는 a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요런 답을 내려면 a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모두 다 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a가 몇일 때? 1일 때. 3번은 a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를 풀어볼 겁니다. 자, a 자리에 1 대입하면 x는 몇 분의 몇 나와? 0분의 0. 그러므로 x는 9점 이렇게 나오겠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몇 분의 몇 나옵니까? 0분의 6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x는 뭐 나오겠습니까? 불능이라고 나옵니다. 1차 방정식, 고등학교 수학의 1차 방정식은요.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푼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 들어갈게요. 오늘은 2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선생님 왜 뜬금없이 절대값 가르칩니까? 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배웠어. 근데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이 또 나온대. 차이는 뭐냐면요.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은 딱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딱 이 두 가지 개념만 있으면 전부 다 풀 수 있는 게 중학교 때 배웠던 3학년 1학기 과정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이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2차 방정식은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높이냐면요. 절대값을 막 넣거나 루트가 막 포함되어 있거나 허수단위인 i가 막 포함되어 있거나 좀 어려운 문제나 가우스 교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절대값, 가우스교, 특히 절대값은요. 지금부터 배우는 모든 고등수학의 기본에서 1차원적으로 난이도를 높인 단계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전부 다 절대값을 붙여서 다 만들어져요. 그러므로 절대값을 엄청 잘 정밀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요 절대값을 분류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절대값이라는 기호는요 실수의 양수와 기호예요. 무조건 절대값을 벗고 나오면 양수다 음수다? 양수가 되어야 한다예요. 근데 그렇게 막 나오려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분류라는 걸 하셔야 돼요. 분류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A값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 그래서 0으로 만드는 A값을 보게 되면 그냥 0이네, 0. 그러므로 어떻게 분류한다? 우리 보통 A는 0 이상인 경우와 A는 0 미만인 경우로 나눠서 분류해서 문제를 풀죠. A는 0 이상일 때 얘 뭐로 나옵니까? A로 나와요. A가 0보다 작을 때 얘 뭐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A로 나와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요 위에 보이는 A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입니다. 자, 요 아래에 보이는 마이너스 A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예요. 혹시 음수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 다시 말할 건데 절대값은 실수의 양수화 기호예요. 무조건 절대값을 벗고 나오면 양수가 돼야 돼. 그런데 이 A 자체가 뭐야? 음수잖아. 음수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요 마이너스 의미는 선생님이 맨 앞에서 세 가지입니다 라고 가르쳤지. 음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오라는 명령도 있고 지수 자리에 사용되면 역수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어요. 요 마이너스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오요. 어머 너 음수야? 음수 못 나오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오. 이래서 양수로 만들어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거, 선생님 등호 항상 위에만 붙일 수 있나요? 밑에 붙이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자, 개념의 제목, 등호는 어느 곳에건 관계없이 한 번만 붙이면 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등호는 어느 곳에건 관계없이 한 번만 붙이면 된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수한, 원래 본연의 분류상으로는요.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그 사이에 낑겨있는 A가 0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분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두 개 분류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 개로 분류하면 세 번 풀어야 되니까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죠?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을 동원해서 분류의 가지수를 줄여볼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자. A가 양수일 때 A로 나와 0일 때 그냥 0으로 나오는 거지. 절대값 0은 0이니까.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라는 양수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 A는 원래 0이었거든? 근데 A는 0이었잖아. 그럼 0을 A라고 적어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렇게 적으니까 A 이렇게 나뉘어지네. AA 같으니까 위쪽으로 등호를 붙여서 분류 3개짜리를 2개짜리로 이렇게 나눠버린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에 있는 A는 0이라고 할 때 0이 나와야 되는 자리를 마이너스 A라고 써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0이고 그럼 곧 0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는 와우 마이너스 A가 이쪽에 똑같네 라고 해서 등호를 아래쪽에 붙일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수학 문제에서 그냥 귀찮으니까 수학책마다 모두 다 위쪽에 붙이지만 위에 붙이냐 아래 붙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느 곳에건 한 번만 붙이는 게 원칙이다. 자, 결론. 절대값이 분류해서 등호는 어느 곳에건 관계없이 한 번만 붙이면 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우선 요 사실 알고 우리 절대값에요. 기본적인 성질들에 관해서 좀 빠르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절대값의 제곱은 뭐의 제곱과 같다? 그냥 제곱과 같다라는 개념이에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2번 절대값 속에는 양수가 있건 음수가 있건요. 보세요. 양수가 있어도 이렇게 바꿔서 음수로 바꿔도 절대값의 값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얘도 3, 얘도 3일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3번. 예를 들어서 절대값 A는 3이다. 이런 식이 나왔어. 이때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3도 되지만 마이너스 3도 되죠? 즉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A는 절대값 B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녀석도요. 결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나와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선생님 위식하고 아래식하고 똑같네요. 이럴 수 있는데 결과는 같지만요. 얘는 스토리가 완전 달라요. 자, 네 번째는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절대값 A는 절대값 B였어. 얘를 풀고 싶었어. 그래서 아이씨 절대값은 항상 부담스럽잖아. 없애버려야겠어 라고 해서 뭔 짓을 하냐면 양변에 똑같이 제곱을 취했어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죠. 우린 요 식을 뭐라고 그러면 필기하셔야 돼요. 지금 얘를 A, B가 난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돼?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라는 애를 만들어낸 후에 인수분해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은영 이렇게 은영이를 만든 후에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자, 뭐 곱하기 뭐가 0이 된다는 것은 앞에 있는 값이 0이 되거나 혹은 뒤에 있는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예요? A랑 B랑 같거나 혹은 A가 마이너스 B랑 같다는 얘기예요. 즉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로 계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 바로 4번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개념이요. 절대값 A는 절대값 A, 절대값 B는 절대값 A, B와 같다. 요거요. 보통 절대값끼리 곱해주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합치면 돼.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6번 개념. 절대값은 실수의 양수와 기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수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즉 절대값 A는 항상 0 이상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고요. 엄청 중요한 개념. 아까 여러분이 제대로 못했던 개념. 루트 A의 제곱은 무조건 뭐로 바꿔놓고 푼다? 절대값 A. 이 절대값 빼먹기. 이게 절대값을 치나 안 치나 출제자의 의도가 이건데 자꾸 빼먹으면 안 되지. 하지만요.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비교했을 때 그냥 루트 A의 바깥쪽에 제곱이 이렇게 있잖아? 얘는 그냥 뭐예요? 그냥 A예요. 제곱이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식이 돼. 그럼 문제는 위가 많이 나와 아래가 많이 나와? 위에가 엄청 많이 나와. 절대값 절대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